자, 동양의 직업관 볼게. 육아. 자, 육아에서 직업의 목적은 당연히 뭡니까?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겠지. 도덕성 실현이겠죠. 그러니까 직업의 목적이 부의 축적이다. 사실 이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부의 축적이 직업의 목적인 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칼뱅은요. 그것도 부의 축적이 근거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신의 영광 실현이에요. 어쨌든 공자는 정명론입니다. 왕왕신신 부부자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뭐하자? 충실하자. 요 정도. 근데 맹자거로 갈게요. 생계유지의 직업이란 생계유지의 수단이다. 그 다음 요 맹자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뭐도 없다? 항심도 없다. 그 다음에 맹자는 뭐를 강조했다? 군업. 이 두 가지만 맹자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면 돼요. 이때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라는 대상은 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은 뭐가 없으면 항산이 없으면 뭐도 없다? 항심도 없대요.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나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고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요. 다음 달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답답하면요. 나쁜 마음 가져요. 그래도 내가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든가 매달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기본 여건이 되면은 그래도 내 도덕성을 지키며 즉 항심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게 일반인의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항심이라는 건 도덕성이라고 봐줘야겠죠. 그들에게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먼저 필요하다? 항산이 필요한 겁니다.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다면 항산이 있다면 뭐도 있다? 항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될 것이 항심이 아니라 뭐니? 항심 가져라. 그게 아니라 먼저 국가는 백성들에게 항산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게 맹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가가 실업구제니 청년 실업구제니 다 뭐다?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자, 생업이 보장돼야 도덕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자, 직업에 우열이 없다고 봤어요. 뭐에 우열이 없다? 직업에 우열이 없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대인이 할 일과 소인이 할 일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우열을 두려고 한 사람은 아니다. 요건 옆에다가 CF 참고 플라톤 쓰세요. 플라톤은 직업의 우열 인정.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직업의 정신노동과 무슨 노동? 육체노동을 나누고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우월하다고 봤어요. 이 사람은 좀 정신을 강조했죠. 그래서 죽음에서도 이 육체를 좀 저급한 것으로 바라보고 저급한 육체에 휩싸였던 영혼이 죽음이란 불멸의 이데아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인정했다. 이걸 좀 차이점 맹자랑 비교해서 낼 수 있고요. 뭐 상호 보완의 관계다. 자, 그다음에 분업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분업이라는 것은 뭐 아주 엄청난 분업은 아니고 어쨌든 대인과 소인의 분업. 그래서 마음을 쓰는 일, 그다음에 육체를 쓰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분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봤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시문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 없이도 항심을 유지하는 것은 선비이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고요.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대요. 없어도 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그래서 백성이 뭐가 필요하다? 생업보장. 여러분 선비 아닙니다. 우리들은 선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 백성. 자, 두 번째 요거 제시문 냈을 때 처음 선생님 문제 풀 때도 힘들었습니다. 자, 인정. 이런 단어에서 이 한자 살짝 알면 되죠. 인이라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어질 인자지.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즉 사덕에서 인에 해당됩니다. 즉 어진 정치란 뜻이에요. 무슨 정치? 어진 정치. 그래서 육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군주는 어진 임금이야. 무슨 임금? 어진 임금. 그러니까 어진 정치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토지를 분배하자니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진다. 자, 결국 토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뭐를 지급하자? 토지를 지급하자. 뭐를 유지하자? 영차. 생계를 유지하자.
백성의 생계 유지가 그들의 뭐 항심 유지의 어떤 선행 조건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누구로 들어가자? 맹자. 스스로 농사를 지고 자급자족 되게 싫어했어요. 그럼 뭘 강조했겠니? 분업을 강조했겠죠. 대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맹자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순자로 가볼게요. 일단 순자는 이제 성악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악하다기보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은 뭐다?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해질 수 있다? 선해질 수 있어요. 악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모해질 수 있다고요? 선해질 수 있다. 요거를 화, 성, 기위라고 말해요. 이 기위라는 건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봐주시고요. 화는 변화시킨다는 뜻이고요. 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을 후천적인 노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악에서 뭐로? 선으로. 이럴 때 누가 질문할 겁니다. 모두가 악한데 선하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선의 기준은 옛 선왕의 뭐다? 예법에 있단다. 이것이 우리가 선해져야 되는 기준이며 강제 규범에 해당된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자는 뭐를 강조했다? 예를 강조했어요. 물론 이제 예에 의한 통치, 그래서 예치를 강조했죠. 근데 순자가 바라본 예는 사실 공자 맹자의 예랑은 좀 달라요. 어쨌든 강제 규범으로 봤고요. 또 하나는 능력과 직업에 따른 분업에서 분업에서 다시 분담의 뭐다? 기준, 즉 다시 분배의 기준을 예로 봤어요. 무슨 기준? 아니 그 분배 기준, 그걸 예로. 분배 기준이 뭔데? 자, 사람들이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민의 자식이라도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치가 아니라 합당하면 사대부로 등업할 수 있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대부의 자식이라도 애새끼가 개새끼면 서민으로 강등될 수 있어요. 좀 후천적 노력 강조했고, 그러면 이 사대부와 서민에 대한 분배는 같아야겠니? 달라야겠니? 다르죠. 그래서 순자는 차등적 분배 기준으로 예를 이야기하였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실학도 그냥 기초문제 하나 제시문 정도 보면 되는데 산업공상에 대한 어떤 직업차를 반대했고요. 우리 선비를 합시고 폰 잡으면서 코딱지 파고 어흥 뒷짐 주고 폼 잡지 말고 놀고 먹는 양반도 그러면 안 된다. 너도 좀 뭘 하자? 일하자. 그러면서 말업관 타파를 얘기했습니다. 말업관 타파라는 것은 원래 그 성리학적 직업관에서는 사, 농, 공 이게 제일 끄트머리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상업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바라봤거든. 근데 상업도 직업으로서 대접해야 된다서 말업관 타파. 그다음에 신분질서 약간 비판했구나. 그냥 슬쩍슬쩍 읽어가시면 됩니다. 본성적으로 누구나 온 세상을 찾아 부해지기를 원하. 끝없는 욕망. 뭔 놈의 욕망? 끝없는 욕망. 끝없는 욕망. 그러나 사람들의 욕망을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물고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자,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시켜야 되고 끝없는 욕망에 따른 어떤 재화가 한계가 있으므로 분배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분별을 마련하. 이 분자가 들어갔죠. 여기다 한번 써줄까요? 분배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분배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하고 있죠? 됐어요. 순자. 사람은 누굽니까? 순자. 이건 실억이에요. 자, 절약하면 하늘이 가난하게 할 수 없고 하늘도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그냥 착한 말. 왕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면 개새끼면 강등. 뿅. 서민의 자손이라도 열공 예의에 합치 등업. 후천적인 노력 강조. 요것도 누구다? 순자. 산왕공상에 관계없이 그냥 이걸로 가자. 말업관 타파. 이걸로 쓰세요. 무슨 관 타파? 말업관 타파. 놀고 먹는 자는 관에서 그러니까 선비랍시고 코딱지 파고 뒷짐 찌지 말고 너도 좀 일해라. 실학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바람직한 직업관 그냥 책에 있으면 그냥 이런 것들 있나 보다 보세요.